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제43회 중급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볼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간략한 그 문제에 대한 총평을 드리자면 문제가 쉽게 나왔습니다. 늘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는 고급도 그렇고 중급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중급은 고급보다 더 쉽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량을 넓히면은 오히려 손해가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요. 현재 기출 문제를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정말 뻔뻔스러울 정도로 끊임없이 똑같이 반복적으로 아주 쉽게 평이하게 평이하게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문제를 꼬아서 문제를 만든다거나 또는 뭐 함정을 판다거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은 붙이려고 합격을 시켜주기 위해서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취지하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슨 공무원 시험이나 또는 뭐 경찰 시험이나 뭐 떨어뜨리려는 그러한 한국사 시험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만 잘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자 이러한 것들이 쉽게 나오고 있으므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아주 명확하게 구별을 하시는 그런 학습법을 권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신다면은 아마도 여러분이 노리시는 회차에서 한 번에 재수 없이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모든 중급 문제 중급에 대한 그 기본서를 보면은 뭐 중급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화번호부처럼 굉장히 두껍고 많은 내용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50문제 가운데 한 문제라도 그 책에서 없는 내용이 나올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책에다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게 중급 책인가 아니면은 공무원 시험 한국사 교재인가 그게 이제 구별이 잘 안 갈 정도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알아야만 합격을 한 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책에 그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아니면 형광칠이 돼 있거나 아니면 뭐 굵은 글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찍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에 있는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시고 제대로 이해하셨다라고 할지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우리 중급 시험에서는 낭패를 보신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그 거창하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합격에서 멀어집니다. 보다 더 가벼운 마음을 가지면서 보다 더 기본적인 내용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부를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간략하게 우리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가유물이 처음 사용된 시대래요. 자, 여러분 딱 보시는 순간 사진에 빗살무늬 토기가 떡하니 있네요. 빗살무늬 토기는 어느 시대입니까? 신석기 시대죠. 그러므로 1번 문제는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은 1번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석기의 특징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바로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시문이 있고 그리고 그 제시문을 통해서 그 문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라고 하는 걸 맞추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를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관련된 거를 골라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문제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래요, 다. 네.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네, 2번. 자, 다음 발표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를 개최를 했대요. 여러분, 영고는 어느 나라의 제천행사냐면 부여에 대한 제천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능검 중급에서는 함정 문제 절대 없어요. 네, 착하게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착하게 답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문제는 결코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전혀 걱정 마시고 부여인가 보다. 영고는 부여네. 그러면 1, 2, 3, 4, 5번 가운데서 부여를 고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볼까요? 신지읍차 사만, 2번 미면의리제 옥저, 3번 책화 동해, 4번 사출도. 이게 바로 부여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범금 8조,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정답은 4번. 다음 3번 보실까요?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 자,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판갑옷입니다. 여러분, 김해 어느 가야죠? 여러분, 대가야는 고령의 대가야죠. 그리고 금관가야는 김해입니다.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 3번 문제는 금관가야, 1, 2, 3, 4, 5번의 지문 가운데에서 금관가야를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 제시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딱 알아냈으면은 거의 답은 맞춘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보세요. 그렇죠. 금관가야가 바로 낙랑가 외에 철을 수출을 했죠. 그러므로 정답이 바로 1번. 1번이 바로 금관가야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거죠. 2번 골품제 신라, 3번 태학 고구려, 4번 향부곡 소의 특수행정구역 고려. 향과 부곡은 통일신라 시대에도 이미 있었고요. 여기에 소가 바로 고려 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향, 부곡, 소가 모두 있는 거는 고려가 되겠어요. 다음 5번 정삼회의 백제.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4번 보실까요? 자, 4번. 자, 밑줄근 그 장수왕이 아버지인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 장수왕이래요. 아들이 장수왕인, 즉 장수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러분? 광개토대왕이죠. 그러므로 4번 문제는 광개토대왕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에 대한 설명 3번이네요. 바로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처음으로 연호를 처음으로 사용을 한 거죠, 기록상으로. 1번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왕은 장수왕,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왕은 백제의 성왕이죠. 4번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한 왕은 백제의 무령왕. 5번 화랑도를 국가직 조직으로 개편을 한 왕은 신라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된다. 다음 5번 보실까요? 자, 5번. 자, 5번을 한번 보시면, 자, 다음 답사지역. 자, 왼쪽에 보시면 쌍릉. 굉장히 좀 생소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른쪽을 보십시오. 틀림없이 바로 잡아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힌트가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미륵사지 석탑. 여러분, 미륵사지 석탑 어디 있죠? 미륵사? 익산에 있죠, 익산. 지금은 이제 석탑만 있죠. 익산. 그러므로 자, 5번은 익산에 대한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 익산과 관련된 설명이 그냥 익산이라고 있네요. 정답이 바로 3번입니다. 3번. 자, 그래서 여러분 5번 문제는 바로 익산 3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한능검 중급은 조금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바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잘 하시면은 틀림없이 단기간에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다음 6번 보세요. 자, 6번 보시면요. 자,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고구려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러 간 김춘추가 감금되었다라고 하는군. 여러분 굳이 이거 연도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이거는 642년의 상황입니다. 다음에 나를 보시면, 그러니까 가는 아직까지 김춘추가 당나라를 안 가서 나당 동맹이 체결되기 전의 상황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다음 나를 보세요.
자, 며칠 전 백강전투에서 백제 부흥 세력,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래서 부흥 세력과 외 군대가 바로 나당연합군한테 패한 겁니다. 이거는 정확히 663년에 백강전투를 말하는 건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나는 그냥 백제 부흥 운동이다 라고 푸시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당 동맹이 체결되기 전부터 백제 부흥 운동이 끝날 무렵까지 그 사이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라는 것만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1번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바로 여러분 요 사이에 바로 나당 동맹이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신라가 대가야를 병합한 것은 562년 진흥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 이전이 되죠. 다음 백제가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성왕이 수도를 사비로 옮기면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지 않습니까? 역시 이 가 이전이 되겠고요. 다음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384년 침류왕 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 이전. 고구려가 살수에서 수의 대군을 격파했다. 612년. 그러니까 역시 가 이전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1번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여러분 이제 한국사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분이 만약에 이 문제풀이를 보고 계시다면은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되게 어렵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만 잘 정독을 하시고 이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되게 쉽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새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7번 보실까요? 밑줄근 그가 누구냐? 청해진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장보고죠. 장보고. 자, 그래서 장보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를 골라라. 1번 우상국 정벌한 것은 이사부, 2번 강동육주 서희, 3번 왕호천 축국전 해초, 4번 그렇죠. 장보고가 바로 산둥반도의 법화원이라고 하는 신라의 사원, 그러니까 신라의 절을 만들죠. 그러므로 4번이 바로 장보고의 활동이 되겠고요. 다음에 자, 5번 보시면 안시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보통 우리 양만춘으로 이제 보고 있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 장보고는 4번이다 라는 거죠. 다음 8번 보시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 다음 문화유산이 제작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자, 보실까요, 여러분? 낭의 화상 탑비. 여러분 절대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낭의 화상 탑비가 뭔지 바로 딱 아실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공무원 수험생이에요. 공시 한국사나 경시 한국사, 경찰 한국사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읽다 보면 안심이 되는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비석의 글은 누가 지었다? 최치원이 지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치원이 살던 시대는 언제냐? 통일신라 말기 아니겠어요? 근데 통일신라가 망해가는 무렵. 그러니까 통일신라 말기를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전혀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부담감 갖지 마시고 차분하게 자신감을 가지면서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읽으십시오. 틀림없이 답이 저예요 라고 하면서 손 들고 있을 겁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정답이 3번이 되는데 하나씩 보시겠어요? 1번 청화백자, 조선 후기입니다. 다음 2번 성균관. 여러분 성균관은 고려 말부터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충성왕 때 성균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고려 원간섭기 이후부터 조선시대 내내 성균관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쓰인 겁니다. 물론 이제 고려 말에는 명칭이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요. 아무튼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바로 최고 교육기관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2번도 틀리고요. 3번 선종사찰을 후원한 호족. 이게 바로 통일신라 말기의 상황이죠. 다음 4번 금속활자 고려. 불경을 인쇄하는 승려. 다음에 5번 청과의 무협으로 부를 축적한 만상. 의주의 상인을 만상이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의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8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번엔 9번 보실까요? 자, 9번. 자, 9번을 보시면 자, 밑줄근 국가 대씨는 처음에 음루의 동모선을 지키고 있었다. 대조영이. 여러분, 우리 국민이라면 대조영이 어느 나라를 세웠다? 라고 하는 건 아마 아시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발해가 되는 거죠. 9번. 자,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발해와 관련된 역사 유산을 골라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발해하고 관련이 된 것은 바로 2번 발해 석등이 되겠습니다. 1번은 고려 청자고요. 3번은 백제 금동 대양로가 되는 거고, 4번은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뭐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국사 석가탑이에요. 다음에 5번 칠지도, 백제의 칠지도. 정답은 3번 발해 석등이 되겠다. 다음 10번 보실까요? 자, 10번 보시면, 자, 다음 가상 뉴스 이후에 견훤이 금산사에 유폐된 지 3개월 만에 탈출했다. 견훤의 금산사 탈출. 연도는 굳이 뭐 적어 보자면 935년이거든요. 그래서 왕건한테 자기의 원래 적이었던 왕건한테 바로 귀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견훤은 왕건한테 항복을 합니다. 투항을 하자. 바로 그 이후 936년에 바로 왕건이 바로 후백제를 이제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936년 신검의 후백제의 신검의 군대가 1, 2천 전투에서 고려의 왕건의 군대한테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죠. 김원창이 난을 일으킨 거는 822년. 그러므로 9세기 전반이 되겠고요. 거칠부가 역사를 편찬하였다. 이건 진흥왕 때가 되는 거죠. 국사, 역사서 국사를 편찬했다. 궁예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꿨다. 911년. 안승이 고구려 부흥운동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0번 답은 5번이고요. 자, 이번에는 11번 보시겠어요? 가왕의 정책이 뭐냐? 과거제를 도입했대요. 고려 광종이 되는 거죠. 고려 광종. 자,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고려 광종을 좀 골라주면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면 노비안건법. 자, 1번은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1번 삼국사기 편찬 인종때의 일이고요. 2번 병부와 상대 등 바로 이거는 신라의 법흥왕이죠. 다음에 3번 구조호소경 통일신라의 신문왕, 쌍성총관부 수복 고려 공민왕. 그러므로 정답은 광종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실까요?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되는 사실.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요. 이자겸과 척준경 등이 군사를 동원해서 궁궐을 침범했다.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 1126년에 이자겸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1번 전식과가 제정되었다. 이거는 고려 그 경종 때인데요. 976년입니다. 고려 초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독서삼품과. 이건 아예 고려가 아니네요. 통일신라 원성왕 때 788년. 김음돌의 난이 진압되었다. 역시 통일신라로서 통일신라 그 통일 직후 통일신라 초기가 되는 거죠. 신문왕 때 681년이 되겠고요. 4번 원종과 애노가 봉기하였다. 이건 통일신라 말 진성여왕 때 889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이 되는 것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1135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보시면요. 자, 13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 정중부의 종이 금령을 어기고 적삼을 입고 다니자 어서대 관리가 그러자 정중부를 두려워해서 송조를 파직하였다. 여러분 무신집권기네요. 그렇다면은 가나다라 마 가운데에서 무신집권기를 골라주면 됩니다. 무신집권기는 당연히 무신정변 이유가 되겠죠. 그러므로 무신정변 이유인 라.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다음 14번 보세요. 자, 14번 보시면 자, 또 어떤 문제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최후가 강화천도를 주장을 했다. 여러분 누구를 피해서? 몽골을 피해서 몽골과 적극적으로 항전하기 위해서 바로 방어에 보다 더 유리한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한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가국가, 이 고려를 침입한 가국가는 어느 나라냐? 바로 몽골이 되겠습니다. 몽골.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몽골에 대한 고려의 대응은 무엇이냐? 정답은 5번이 되죠. 몽골의 2차 침입 때 바로 처인부곡에서 바로 처인부곡을 쳐들어온 몽골군을 바로 처인부곡민들이 맞서 싸우면서 김윤후가 이끄는 처인부곡민들이 바로 적장인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를 화살로 쏴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몽골군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5번이 바로 몽골과 관련이 돼요. 다음 1번 보세요.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이거는 여진이 되는 거죠. 2번 화통도감. 요거는 이제 외구. 네. 당시 우왕 때 외구가 하도 많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괴롭히니까 바로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바로 화통도감을 설치를 해서 대포하고 화약을 열심히 주조해가지고 바로 왜구를 이제 물리치게 됩니다. 진포대첩이라고 있어요. 1480년에 바로 최무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왜구가 타고 온 배 500여 척을 바로 불태운 그런 어떤 아주 큰 승리가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보시면 소국원 체제를 개편하였. 초조대장경 3번 조판했다. 이거는 거란 침입 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이 물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초조대장경을 조판하게 된 거죠. 다음 4번 지방군은 소국원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거는 임진왜란 중입니다. 그러니까 왜군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15번 보실까요? 자, 15번. 자, 15번 보시면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 우왕 7년. 여러분, 우왕은 고려의 어느 시기의 왕이죠? 그렇습니다. 고려 말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말의 경제 상황을 골라라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려 말의 상황은 1번 목화가 재배되었다. 그렇죠, 여러분. 공민왕 때 바로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와 가지고 바로 목화가 그 이후에 재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당백전 발행되었던 흥선대원군. 고추 담배 전래 조선 후기. 발해관 남북국 시대가 되는 거고요. 5번 보시면 덕대가 광산을 요거 조선 후기의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16번 보시면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 조광조가 죽은 사건이네요. 여러분, 조광조는 무슨 사화로 죽죠? 1519년에 기묘사화로 결국 사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기묘사화와 관련된 내용을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기묘사화라고 있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묘사화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17번 보세요. 17번. 자, 밑줄근 왕의 업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장영실이 왕의 명을 받아서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에는 호니, 해시계인 앙부일구 이러한 등등의 이러한 아주 훌륭한 과학 기구들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우리 세종대왕 때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보실까요? 호포제를 실시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이고요. 당시 왕은 고종이죠. 2번 한양으로 천도하였다. 태조 이성계가 일단 조선 건국은 개경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후에 한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1394년에 한양 천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그 다음 왕인 정종 때 개경으로 다시 천도해가지고 한양 재천도,
한양으로 다시 한번 천도하게 되는 것은 태종 이방원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뭐 재천도라고 안 했으니까요. 태조 이성계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후민정음 창제했다. 아, 그렇죠. 이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나선정벌. 아, 이거는 병자호란 이후에 효종 때가 되겠습니다. 5번 초기문신제 정조가 되겠어요. 정답은 3번. 다음 18번 보시겠습니다. 자, 18번. 네. 자, 강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했대요. 아, 그렇다면 여러분 18번 누구겠습니까? 세조. 수양대군이 바로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계유정난으로 1453년에 집권을 하고요. 그리고 단종을 몰아내고 왕된 건 1455년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세조에 대한 설명이고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역시 또 세조를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태종이 한번 실시했었던 육조 직계제를 다시 세조가 부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정답은 4번. 자, 그러면 우리 1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벌써 조선이에요. 네. 방금 선사시대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조선으로 갔습니다. 자, 19번 보세요. 명제독 이여송이 군대를 거느리고 평양성 밖에서 쭉 읽어봤더니 바로 임진왜란 때 바로 이여송과 우리의 조선군의 연합군이 바로 평양성을 탈환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은 바로 임진왜란 당시에 조명연합군의 평양성 탈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쫙 우리 조선의 영토를 거의 대부분 뺏긴 다음에 그 다음에 반격을 해가지고 평양성을 탈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임진왜란의 평양성 탈환. 평양성 전투라고도 하는데요. 평양 탈환. 자, 19번 문제는 이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후. 자, 옳은 게 뭐냐? 여러분 명량. 명량. 이순신 장군께서 바로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것은 바로 정유재란이죠. 정유재란. 그러므로 4번이 바로 그 이후의 상황이 바로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1번 배중손이 진도에서 이거는 아예 조선이 아니네요. 고려 대몽항쟁기 이후에 삼별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2번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 이건 세종대왕 때, 조선 세종대왕 때 신립이 탐근대에서 항전했다. 아, 여러분 이건 임진왜란 바로 그 발발했을 바로 그 상황, 임진왜란 초반부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이다라는 겁니다. 4번 귀주대첩은 고려, 거란 3차 침입 때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 다음 20번 볼까요? 자, 20번. 자, 가에 들어갈 세시풍속. 자, 보시면은 내용에서요.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 차갑게 먹는다. 찰 한자에다가 먹을 식자를 써가지고 바로 이건 뭐라 그럽니까? 한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3번. 선생님, 세시풍속까지 알아야 되나요? 물론 세시풍속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 배점은 1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시풍속 문제는 쌤이 지금까지 봤을 때 어렵게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1점 그냥 얘 먹어라, 얘다 하면서 주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제시문에서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딱 잡아낼 수 있는 힌트를 아주 친절하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맞출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 이 한 문제를 놓친다 할지라도 배점이 가장 낮은 1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합격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굳이 세시풍속 문제까지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공부하시기보다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국인으로서의 상식과 문제 해결 능력, 그걸 가지고 그냥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시간에 좀 더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는 것이 훨씬 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유를 드립니다. 21번 보실까요? 자, 21번 보시면요. 자, 다음 왕의 재위관. 자, 임목대비를 덕수궁 서거당. 당시로서는 경운궁이죠. 그래서 당시 광해군이 있었던 그 창덕궁에
그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경운궁은 네, 그래서 서궁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인목대비 서궁유패 여러분 누굽니까? 말씀드렸죠. 광해군, 광해군. 네, 광해군. 자, 그래서 이 광해군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주면 5번, 네, 바로 허준이 광해군 때 동의보감 편찬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1번 과전법, 이거는 고려 공양왕이에요. 네, 1391년, 그러니까 조선 건국 직전의 상황이 되는데 당시 공양왕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조선을 건국한 세력인 네, 바로 조선 건국 세력, 네, 바로 네,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흥무인 세력과 그리고 신진 4대부의 연합이 바로 과전법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2번 탕평비 건립 영조, 장용영 정조, 만동묘 철폐, 네, 만동묘가 철폐되었다. 이거는 바로 네, 흥선대원군, 네, 흥선대원군의 네, 서원 정리의 과정에서 바로 네, 만동묘까지 네, 철폐가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21번은 됐고, 자, 이제 22번. 자, 가상 뉴스래요.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조정을 비방했다. 그래서 결국 후금을 자극하게 됐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후금을 자극하게 되니까 그 다음의 상황은 후금이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호란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거를 1, 2, 3, 4, 5번 가운데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네, 이게 바로 네, 다음 상황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군육진 세종대왕 때 기유약조, 이거는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바로 네, 일본과 체결을 한 것이죠. 정동행성 설치, 요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네, 원간섭계 충렬왕 때가 되겠고요. 천리장성 축조, 천리장성은 우리 한국사에서 2번 있죠.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고려의 천리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23번 보시면요. 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서 옳은 것은 이 기구는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했다. 외적의 침입, 바로 방비한다. 변방의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는 기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변사. 네, 정답은 아예 그냥 그냥 지문이 비변사예요. 네, 1번이 되시겠다. 다음 24번 보실까요? 다음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장희빈을 왕비로 책봉한 왕. 여러분, 장희빈 남편이 누구죠? 숙종이죠. 그러므로 24번은 숙종을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숙종 때의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숙종 때의 일. 자,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대전통편. 여러분, 요거는 정조 때가 되는 거죠. 2번 전민변정도감 공민왕. 바로 전민변정도감을 실제로 네, 주도한 인물은 신돈이 되겠고요. 3번 대동여주도. 요거는 네, 조선 철종 때입니다. 철종 때. 4번 바로 숙종 때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이 되었죠. 다음 5번 통리기무함은 설치. 이건 개화기인데요. 고종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보실까요? 자, 25번. 오늘부터 평시서에서는 자, 마지막 줄에 금난 정권을 행사하는 자를 처벌할 것이다. 시던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난 정권을 폐지한 정책이 되겠네요. 여러분, 이건 뭐라고 하냐면 신해통공이라고 합니다.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유기전만 빼고 그리고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바로 폐지하는 거 신해통공. 여러분, 신해통공은 정조죠. 정조. 그러므로 정조 즉위 이후인 라의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신해통공은 정조의 업적. 다음 26번 보세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여러분, 북학의 누가 지었죠? 그렇습니다. 박제가의 아주 대표적인 박제가의 저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26번은 박제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박제가. 자, 박제가. 1, 2, 3, 4, 5번 가운데 박제가가 누구냐? 1번부터 보실까요?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했다. 정약용. 2번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했다. 북한산 북한산비가 그 전까지는 무학대사의 비위로 알려져 있었대요. 그런데 바로 추사 김정희가 이것은 무학대사의 비가 아니라 진흥왕의 순수비다라고 하는 거를 판독해서 고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2번은 김정희가 되겠고요. 다음 3번 사상의학 이재마. 4번 발해고에서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 칭하였다. 바로 유득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5번 박재관은 서울 출신이에요. 규장각 검사관에 등용돼 활동했다. 바로 이게 5번. 5번이 바로 박재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다음 27번 보실까요? 자, 27번. 자, 가인물의 작품으로서 옳은 것은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래요. 3대 풍속화가 그러면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입니다. 그런데 단원 김홍도는 서민들의 일상 모습을 많이 그렸어. 그러면 김홍도는 빠진다라는 거네요. 김홍도 빼고. 자, 혜원 이 사람은 혜원 신윤복. 그러므로 27번은 신윤복의 작품을 골라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양반들의 풍류와 남녀 간의 애정을 소재로 삼기도 했지. 자,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남녀 간의 애정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림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신윤복의 작품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28번 보세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 상평통보를 주조하게 했다. 그래서 시중에 유통하게 하였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상황은 조선 후기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조선 후기에 경제 상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여러분? 자, 몇 번이 조선 후기일까요? 1번 병란도,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죠. 개경 옆에 있었던. 2번 활구라고 불린 은병. 이거 역시 고려 숙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모두 고려. 3번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활동하였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시전 신라 지증왕이네요. 다음 5번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여러분 조선 후기에는 수조권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죠. 1556년에 직전법을 폐지하면서 삼국시대 그 이전부터 이렇게 쭉 있었던 모든 수조권 제도는 더 이상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조권 제도는 1556년 명종 때 직전법 폐지로 인해서 수조권 제도는 소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에는 수조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29번 보시겠습니다. 자, 29번. 자,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국보 55 누가 알겠습니까? 충북보은군. 충북보은에 법주사 있잖아요. 법주사. 자,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탑이야. 여러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법주사 골라보면은 정답은 1번 법주사 팔상전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 30번 보시면요. 30번.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에 대한 답변. 시사는 시를 함께 짓는 시동호회를 시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사가 바로 조선 후기에 크게 이제 번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조선 후기가 아닌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번 새로운 역법으로 수시력이 도입이 되었어요. 여러분 수시력은 어느 나라의 달력이죠? 원나라 달력이죠. 그러므로 원나라 달력인 수시력이 도입이 된 것은 당연히 원 간섭기일 겁니다. 원의 간섭을 받아서 총선왕 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3번만 바로 조선 후기가 아닙니다. 아예 조선이 아니에요. 아예 조선이 아니죠. 정답은 3번. 다음 31번.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31번. 자, 가나 사이에 시기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병인박해를 구실로 해서 프랑스의 군사적 위험에 직면하여 여러분 요거 가는 바로 1866년
병인박해가 1866년에 있고 이때 바로 병인박해 때문에 프랑스 군대가 이때 같은 해 쳐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병인양요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항로가 끝까지 바로 외적과 싸우자라고 하는 그러한 상소를 올리는 것이죠. 다음 나를 보세요. 미국과 수교해서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는 주장이 담긴 조선 책략 유포가 되자 여러분 요거 자 요거는 조선 책략은 1880년의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와 나 사이 요 1866년부터 1880년 조선 책략 이후 요 사이의 내용을 골라주면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요 사이에 1876년에 강원도 조약이 체결이 되거든요. 바로 최익현이 강원도 조약 체결에 반대해서 바로 외양 일처론을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5번만 가 속에 쏙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시열이 북벌론을 내세웠다. 요거는 병자호란 이후가 되죠. 그래서 그 이전이 되겠고요. 가 이전. 다음 2번은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은 개화기예요. 개화기인데 1909년의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직전의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 이후가 되겠고요. 3번 박중빈이 새생활운동 전개하면서 원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하나 창시하죠. 요것은 일제강점기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다음 4번 유인석이 단발령에 반발해서 을미의병은 1895년 나 이후의 상황. 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다음 32번 보세요. 자, 다음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이 뭐냐라는 거죠. 32번. 자, 여러분 가를 보시면요. 우리 조선이 일본한테 어떤 배상금을 지금 물고 있네요. 그리고 일본 공사관에 일본군 경비병을 또 경비를 서게 하는 것을 허락해준 조약이 되겠습니다. 바로 제물포 조약. 가는 제물포 조약이고요. 다음에 나를 보시면 조선 상인이 북경에서 교육하는 경우와 중국 상인이 조선의 양화진과 서울에 들어가서 영업소를 개설하는 경우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이것은 중국의 청나라 상인이 바로 조선의 한성으로 들어와서 양화진 이러한 일대에서 바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준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제물포 조약. 다음에 나는 좀 기네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개는 모두 어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로 그 이후에 체결이 되게 되는 건데요. 제물포 조약은 조선과 일본, 그리고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은 조선과 청, 모두 어떤 사건이냐면 이모군란, 1882년에 있었던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그 이후에 이모군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조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정답은 바로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2번. 99년들이 이모군란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공통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 다음 보시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33번. 자, 또 어떤 문제가 또 나왔을까요? 자, 개화기 우리 지금 가고 있죠? 자, 동학농민군 지도자인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 분 나왔습니다. 전봉준이죠. 전봉준. 그러므로 가에 들어갈 인물은 바로 전봉준. 자, 전봉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4번. 우금치 전투에서 바로 일본군 및 관군에 맞서서 싸웠다. 바로 동학농민군을 바로 전봉준이 이끌면서 바로 우금치 전투에서 열심히 싸웠지만은 결국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전봉주는 잡혀서 이제 사형당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므로 정답은 네, 4번. 네, 4번이 바로 전봉준과 관련된 설명이 되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34번. 자, 가나다라 마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진 다 맞는데요. 나머진 다 맞는데 4번만 틀렸습니다. 4번이 왜 틀렸느냐? 자, 보안회 활동. 여러분, 보안회는 뭐 했죠? 일본이 대한제국의 황무지를 일본이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하면서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맞서서 바로 보안회가 반대 운동을 전개했죠. 태극서관과 자기 회사를 설립한 단체는 바로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안회가 아니라 신민회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34번은 4번. 4번이 틀린 말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35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자, 지금 자주 독립의 위치에서 조칙으로 명령을 내리고 연호를 쓰고 있으니 이미 황가의 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어찌 황제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대한제국을 지금 건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1897년 대한제국 건국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골라주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대한제국 이후, 대한제국 건국 이후, 대한제국 수립 이후의 상황을 골라주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대한국 국제가 제정되었다. 이게 바로 대한제국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인데요. 순서대로 보시면 영선사, 조선 개화기 1881년, 운요사건 1875년, 대한제국은 1897년, 별기군 창설 1881년, 조미소 통상조약 1882년. 그러므로 모두 대한제국 수립 전의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3번만 맞아요. 3번만 대한제국 이후가 된다라는 거죠. 1899년입니다. 다음에 36번. 자, 일제강점기로 들어갔네요. 자, 보시면은 독립선언서 자,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3.1운동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자, 3.1운동. 자, 그래서 3.1운동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주면은 정답은 5번이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운동에 대한 어떤 반성, 그리고 다음번엔 정말로 독립을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임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후의 상황, 3.1운동 이후의 상황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3.1운동이 되는 거죠. 1번 왜 틀렸나요? 여러분, 통감부는 일제강점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감부가 바로 한일 합방으로 조선 총독부로 바뀌죠. 그러므로 이번엔 통감부 탄압이 아니라 조선 총독부의 탄압을 받은 거죠. 3.1운동은. 이번 순종 황제의 인산일. 여러분, 3.1운동과 60만세운동의 공통점은 모두 왕의 죽음으로, 왕의 장례식 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인산은 왕의 장례식을 말해요. 그런데 3.1운동은 고종의 인산, 고종의 장례식 때 일어난 거고요. 순종의 인산 때 일어난 것은 60만세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2번은 60만세운동. 다음 3번 조선영 평사의 주도. 조선영 평사는 3.1운동 이후인 1923년에 시작이 돼요. 4번 조선혁명 선언. 역시 신채호 선생님이 의열단의 그 행동 지침으로서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한 것은 1923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1운동 당시에는 없다라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보시면요. 자,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 1886년에 정부가 세운 이 기관은 규정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근대적인 학문을 가르쳤다. 외국인 3명을 교사로 초빙한다. 자,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는 학교는 바로 유경공원, 1886년 유경공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38번 보실까요?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38번.
우리 중대는 백운평에서 김좌진 사령관이 중심이 됐나 봐요. 바로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가 중심 부대가 되어가지고 일본군을 바로 청산리에서 크게 섬멸한 전투, 뭐가 되겠습니까? 청산리 전투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전투는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거를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바로 4번.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바로 청산리 전투를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 한번 보실까요? 문제가 거의 이제 10문제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자, 다음 가상 시나리오의 피고인. 자, 어떤 분이냐면요. 일본 도쿄의 형무소래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운동가는 잡히면 피고인이 되는 거죠.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이 범죄 아니겠습니까? 조선 총독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도쿄 경시청 앞에서 폭탄을 던졌대요. 누구한테 폭탄을 던졌느냐? 일본 왕이 탄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지신 분.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이봉창 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밑줄 친 그은 작전을 추진한 독립군 부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미국 전략정보국과 함께 특수공작 훈련을 해가지고 바로 이런 어떤 진공작전을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한 부대 이름은 바로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한국광복군에 대한 내용을 지문을 골라주면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해서 한국광복군은 병력이 증가하였다. 이게 바로 한국광복군에 대한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41번 보실까요? 41번. 자, 밑줄 그은 사업. 1910년대 일제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 소유의 토지를 신고하도록 한 사업. 여러분 이거 뭡니까? 토지조사 사업이죠.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토지조사 일제가 조선 총독부가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로서 옳은 거를 골라라. 기역 조선 총독부의 재정 수입이 증대되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니은 지게함은 설치되어 지게가 발급되었다. 이거 대한제국이네요. 그러니까 니은은 아니고, 다음에 디귿 동양철식 주식회사의 보유 토지가 증가하였다. 그렇죠.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만 한 게 아니라 토지 강탈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빼앗은 우리의 토지를 바로 동양철식 주식회사와 같은 그러한 토지, 일본의 토지회사한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양철식 주식회사의 보유 토지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외국인 토지 침탈을 막고자 농광회사를 설립했다. 이거는 대한제국 때의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니은과 리을은 대한제국 때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보실까요? 자, 다음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일어난 민족운동. 자, 잘 보시면 후쿠다 등이 해롱하였다. 그래서 박준채가 진책하니 일본인 중학생들은 도리어 고함치며 덤벼들었다. 바로 후쿠다와 박준채, 바로 일본인 학생 후쿠다 등과 그리고 한국인 학생 바로 박준채 등이 바로 우발적인 편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 바로 42번은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되겠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정답은 5번이죠. 신간회가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지원을 하였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바로 신간회에 의해서 전국적인 그런 어떤 항일 민족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답은 5번. 43번 보실까요? 자, 어른에게 전하는 부탁. 어린이를 우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네, 어린이 운동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운동. 네, 바로 소년 운동이 되겠죠. 네, 방정환을 중심으로 해서 네, 일제강점기에 소년 운동이 전개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네, 바로 방정환이 주도하였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44번 보실까요? 다음 인물 카드에 가에 들어간 인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의 그 주요한 활동을 읽고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을사늑역 반대상소를 올렸다. 을사늑역 반대상소 올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읽어봐야 됩니다.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됐다. 여러분 고종에 의해서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인물은 세 사람이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자, 그런데 여러분 네,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네, 한 명이 있네요. 이상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45번 보실까요? 네,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 헌병경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일제강점기에 헌병경찰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던 시기는 바로 1910년대가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3등분이 되잖아요.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1930년대 이후 이렇게 네, 3등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제강점기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네, 보고 있는 거는 네, 제시문은 일제강점기에 1910년대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1910년대를 골라주라 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회사령 제정되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네, 이게 1910년대를 골라야 되니까요. 다음에 2번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1921년으로서 1920년대가 되겠죠. 다음에 원산 총파업 1929년. 네, 요것도 네, 20년대. 다음 미국 공출제 1940년. 1930년대 이후의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자정신 근로령 1944년이니까요. 요거는 네, 요것도 역시 1930년대 이후. 그래서 네, 제시문이 요구하는 1910년대는 1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46번 보시면요. 자,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네, 시행된 일제 식민 통치 정책. 자, 어디 볼까요? 네, 조선 경영령이 조선 통치의 목표는 여러분 내선일체라고 있네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일제강점기는 1900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는 네, 우리 일제 그러면 내가 우리의 일본 그 말이 아니라 네, 우리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는 네. 자, 1930년대 이후 이렇게 딱 나누어 봤을 때요. 자, 내선일체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네, 일본과 우리 한국인이 다르지 않다를 강조하면서 너희 한국인도 일본인처럼 똑같은 그런 어떤 희생을 해야 된다. 사실은 더 큰 희생을 우리가 했죠. 네. 자, 그것을 강조한 시기에 바로 1930년대 이후의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 2, 3, 4, 5번 가운데 고르라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1번 네,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스야 협정은 192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네, 1920년대에 들어갑니다. 2번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도 1925년이에요. 네, 그러므로 1920년대에 들어가게 되고 조선태영령 시행 요거는 네, 3번은 1910년대. 다음에 4번 경성제국대학 역시 1920년대. 자, 그래서 5번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요게 바로 네, 제시문이 요구하는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번 정답은 네, 5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보시겠어요? 47번 4.3 사건에 대한 설명이죠. 47번은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주도 4.3 사건. 이 4.3 사건에 대한 옳은 설명은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 6.3 시위를 촉발하였다. 이것은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는데요. 한일 국교 정상화가 체결되기까지의 그 회담 과정에서 우리 학생과 시민들이 일본의 그 공식적인 사죄와 일제강점기에 대한 정당한 배상 없이 한일 국교 정상화하는 것은 그야말로 굴욕이다라고 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운동을 전개한 것이죠. 바로 1964년 6월 3일에 있었던 6.3 항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4.13 호원조치 철폐 요구하였다. 6월 민주항쟁. 3번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4.19 혁명. 4번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한 것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문제 남았네요. 48번. 자,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 네, 1952년 발췌 개헌을 한 정부, 바로 이승만 정부가 되겠죠. 이승만 정부. 자, 그래서 문제 또한 이것이 이승만 정부다라는 걸 알아냈다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1번 보세요. 경부고속도로 개통되었다. 이건 박정희 정부. 2번 서울올림픽 개최. 노태우 정부. 좌우합작위원회. 이것은 아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이죠. 미소 군정기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4번 7.4남북 공동성명. 이것은 박정희 정부. 그래서 정답은 5번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정부 때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자, 헌법 조항이 시행된 시기. 자, 잘 보시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박정희 정부의 제4공화국이 되겠습니다. 네, 제4공화국 박정희 정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또 박정희 정부 제4공화국을 골라주면 일단 1번 4.19 혁명 전개되었다. 이승만 정부. 2번 부마의 민주항쟁. 이게 바로 박정희 제4공화국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6.29 민주화 선언. 이것은 전두환 정부. 4번 신탁통치 반대운동 미소 군정기. 5번 여수순천 11.9 사건. 이승만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앞으로 중급은 계속 이런 식으로만 나와주면 얼마든지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주세요. 자, 50번 보세요. 자, 밑줄근 이 정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했대요. 여러분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러므로 김대중 정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김대중 정부 당시의 경제 상황이 뭐냐라는 거예요. 1번 3조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1986년 이후거든요. 이거는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2번 남북한이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바로 합의한 선언문이 있지 않습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 6.15 남북 공동선언. 그 이후의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정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3번 경제개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거는 군정기. 바로 5.16 군사정변 이후에 2년간의 박정희 군정기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했다. 박정희 정부. 5번 미국의 원조물자를 기반으로 300산업 이승만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5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번에 43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자면 학습의 양을 욕심을 내서 너무 늘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보셔가지고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구별해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에서 떨어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반복적으로 공부하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